중국에 들어가 있는 일본인 남성들이 연일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인 직장인들이 중국인 여성들의 공작에 말려서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시19로 잠시 쉬면서 매출이 없었던 중국 음식점들이 새로 개발한 사기 수법에 여지없이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일본 공안 경찰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허니트랩에 빠져서 2004년 일본 영사의 자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공안 경찰은 중국 내 일본 남성들에게 중국 여성을 제발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중국이 시19 경계 조치를 해제한 후에 일본 총영사관에 황당한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중국에 부임하거나 장기 출장을 하고 있는 20대, 30대 일본 남성들이 중국 여성들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일본 공안 경찰에 따르면 12월에만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에 10건의 신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데이트 앱으로 만난 중국인 여성들에게 속아서 바가지를 썼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해서 요리점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두 명이서 1만 엔이나 2만 엔 정도로 생각하고 먹었다. 그런데 7천 위안, 약 14만 엔이 청구되었다. 위협적인 분위기에다가 여성 앞에서 따지기가 불편해서 그냥 냈는데 왠지 속은 것 같다 라고 신고했습니다. 두 명이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사비가 140만 원이 나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일본 남성의 회사 동료로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한 것 같다. 다른 일본 남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중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엘리트 직원이다. 중국에 건너올 때 이미 허니트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그러나 노래방 등 유흥주점도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서 점심 먹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난 중국인 여성은 상당한 미인이었다. 초대한 음식점에는 가격은 적혀있지 않고 요리 사진만 있는 메뉴판을 보여주었고 그냥 요리 몇 개 시키고 맥주 한 잔씩 한 것뿐이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서에 140만 원이 청구되었고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고 그제서야 비싼 가격이 적혀있는 새로운 메뉴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중국인 여성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냥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당했구나 라고 알게 되니 스스로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고 속상해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하이 총영사관에 들어온 피해 사례는 일부 차이는 있어도 결과는 항상 한 끼 식사에 몇백만 원을 결제했다는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만났을 때 커피값은 여자가 먼저 계산했다는 사례가 몇 명 있었을 뿐이고 같은 패턴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고가 상하이뿐 아니라 광저우와 홍콩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공안 경찰은 시19 이후 중국 내 음식점이 중국인 미인 여성을 고용해서 새로운 수법의 허니트랩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후 재팬에 이 기사가 올라오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뉴의 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시킬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정신 차려라. 회사 자금이라고 생각하니 계산서를 안 본 것이지. 공금은 항상 달콤하지. 중국인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절대 중국인을 만나지 않는 길로 다녀라. 종일 데이트 앱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사에서는 당장 스마트폰을 압수해라. SNS에서도 이 사건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당장 귀국시키라는 분노가 많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경고하는 데에도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에는 절대 중국인 여성들과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는 가면 안 된다고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반일이 가장 심각한 국가인 중국에서 당신을 보고 큰 환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함정이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가라오케에 가면 육탄 공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성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갖 기밀 정보를 빼내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내 가라오케에는 모두 공안과 연결이 되어서 일본 남성들이 가라오케에 오면 바로 공작에 들어간다고 경고합니다. 교육에서 항상 사례로 드는 것이 지난 2004년 5월 6일 상하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의 영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46세의 이 영사는 미국 앵커리지와 러시아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2년 3월에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가라오케 클럽을 방문했다가 클럽 여성의 꼬임으로 단둘이 한 방에 있게 됩니다.
그 후 영사는 그 가게에 자주 다니게 되고 어느 날 중국의 정보기관 요원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후 많은 자료를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급기야 충격적인 자료까지 요구합니다. 외무성과 제외공관 사이에 교환하는 전보의 암호 시스템을 완전히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2004년 4월 영사는 러시아의 사할린스크 총영사관으로 이동이 결정되는데 중국 정보요원은 이동을 거부해라. 만약에 이동하면 다 폭로하겠다. 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영사는 당시 총영사였던 스키모토 노부유키, 가족과 동료 등 총 5통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공안 수사원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례가 됩니다. 중국이 어떻게 허니트랩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기밀을 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기업인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허니트랩 공작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크리스틴 팡이라고 알려진 팡팡은 유명한 허니트랩 사건입니다. 팡팡은 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로 수많은 첩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선거 자금 모금을 지원해주면서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를 빼냈습니다. 특히 당시 민주당 소속인 에릭 수아렐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과의 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팡팡은 2020년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지난해 3월 중국 동방항공 보잉 737 여객기 추락 당시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각이 되고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도 중국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여성을 미인계 스파이로 사용하는 중국이다 라는 지적에 펄쩍 뜁니다. 중국은 절대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이 그런 짓을 잘한다고 반박합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최고의 여배우로 인정받는 하라 세츠코를 미인계 스파이로 조롱하는 글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성을 미인계 스파이로 사용하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항상 하면서 일본을 조롱할 때 항상 나오는 인물이 하라 세츠코입니다. 하라 세츠코는 1963년 갑자기 은퇴해서 평생 독신으로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하라 세츠코는 일본 정부가 메가더에게 접근시킨 미인계이며 결국 하라 세츠코의 활약으로 메가더의 정책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메가더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 사랑에 빠져서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살았다는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여자들은 일본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라오케에 가는 순간 중국 정보 요원의 덫에 걸려들 수도 있는 집단이 중국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